가격의 박스권의 하단을 다시 터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금리가 여기서 다 안 떨어지고 다시 4.4를 넘는다. 그래서 백센트 장관이 국채 수요 증가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금 가격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가격이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 가격 모두 박스권의 상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두 가격이 모두 박스권 중앙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이 영상에서 금 가격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가격하고 지금 최근에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박스권에서 매매를 했을 때 각 ETF별로 기대하는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 이후에 지금 금 가격이 여기 보시면 요 박스권 중앙값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요,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 ETF에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서 이 시점에 매도를 한번 했고요. 다시 금 가격이 이 시점까지 떨어지면은 또 조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큰 금액을 막 이렇게 투기적으로 넣는 건 아니고요. 작은 금액을 그냥 재미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막 너무 무리하게 많은 돈을 들어가지는 마시고, 제가 지금 지지선에서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같이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8월 16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금값에 조금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회담이 있었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회담으로 인해서 금값이 조금 요동칠 만한 요인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담이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두 대통령 모두 회담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좀 언급을 정치적으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산 가격들에는 이 회담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회담의 결과로 인해서 금 가격의 박스권의 하단을 다시 터치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벤트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금에 들어가자는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왜 금이 그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안 떨어지고 그 지지선을 받쳐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냐면요. 저는요, 금값을 볼 때 팁스 금리하고 같이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금값이고 파란색이 팁스 금리입니다. 서로 역외상관 관계로 움직이는데, 팁스 금리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 명목 금리하고요. 물가를 뺀 실질 금리가 바로 팁스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팁스 금리를 예상을 할 때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보합을 해보면은, 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만 금이 하락하는 환경이 옵니다. 그 외에는 상승이나 보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물가는 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국채 금리는 보합 상태입니다. 금리를 이제 오히려 떨어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이 최소한 하락은 하지 않겠구나. 그러면은 박스권에서 조금 출렁이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스권에서 지지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때요, KRX 금 현물이라든지 금 가격에 연동된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수익이 조금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박스권에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로 금 관련 기업 주식을 투자해주는 ETF를 매수를 하거든요. 국내 ETF로는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으로 ISA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 ETF로는 GDX나 NUGT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은 환해지를 해주는 금값 연동 ETF고요. 여기 파란색은 환해지를 안 해주는 금값 연동 ETF예요. 이 그래프는 2023년 6월부터의 그래프인데요. 2023년 6월에는 이제 달러가 강세였고 원화가 약세였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줬던 시기였던 거죠. 환해지를 이렇게 안 해주는 ETF들의 성과가 좋았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환율의 상승은 조금 진정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할 때는 금 가격에 연동해주는 ETF보다는 금 관련 회사 주식에 투자해주는 ETF가 좀 더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반대로 그 지지선을 뚫고 금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충격이 제일 크겠죠? 그 점도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주황색인 GLD가 금 가격에 연동해주는 ETF고요. 여기 하늘색은 금 관련 회사 주식의 한 배, 이거는 두 배로 움직여주는 ETF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도 박스권인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박스권이죠. 여기 보시면은 4.2 정도 닿자마자 어김없이 금리가 다시 올라줘서 4.3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중간한 상황이라서 뭐 매수를 하기도 매도를 하기도 조금 어중간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금리가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다시 4.4를 넘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한번 매수를 고민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댓글로 TLT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댓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금리이기도 하고요. 각종 자료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년물을 분석하기가 조금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서 제가 10년물로 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10년이고 여기 초록색이 30년물인데요. 방향성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지금 10년물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30년물은 안 떨어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 이유가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 물가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저하고 계속 조금 지켜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빨간색이 기준금리인데요. 이 기준금리의 방향과 장기 국채 금리들의 방향은 비슷하다,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이거를 좀 종합해서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장기 국채의 공급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재정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정은 뭘로 운영하냐? 단기물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물을 발행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 수요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회사가 사줄 걸로 지금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유가가 있습니다.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에너지 생산, 에너지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전쟁을 종전하거나 종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노력이 다 유가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수요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20, 30년물 장기 국채의 바이백을 확대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백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물을 발행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또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완화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LR 완화를 하면은 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가 됩니다. 분자는 은행이 갖고 있는 안전한 자기 자본을 뜻하고요. 분모에는 이제 은행이 보유한 모든 익스포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SLR이 높을수록 은행이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분모의 금액이 작아질수록 똑같은 분자 금액에도 SRL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에서 국채가 빠지게 되면은 이 SRL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채를 뺀다는 것은 은행이 국채 매입의 여력을 확대시켜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국채 수요 증가를 위해서 은행의 SRL 완화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개월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내리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소송 협박도 하고 있고 차기 연준 의장도 조기 지명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기준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CPI 발표도 있고 PPI 발표도 있었는데, 자, CPI까지는 조금 충격이 덜했습니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도를 한 거였죠. 자, 그런데 PPI가 발표가 됐는데, 자, PPI가 너무 높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조금 있었고, 금리는 다시 박스권의 중앙값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PPI는 CPI의 선행지표라서 이제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부하고 재무부에서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4.4%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수를 조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내 ETF로 매수를 하실 때는 ETF 이름에 미국 30년 국채 이름이 들어있는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냥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있고 스트립
액티브가 있고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ETF들은요, 뒤로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조금 더 많이 나는 ETF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또 계속 오르게 되면은 손실이 더 크게 나는 순서인 거죠. 미국 ETF로 매수를 하실 때도 IEF, TLT, TMF 순서대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기대 수익이 큰 ETF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지금 금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가격들이 지난주에 다 상단에 있었는데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PPI 충격은 있었지만은 지금 미국 정부는 장기금리 안정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박스 하단에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한번 ETF를 골라서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제가 월배당 ETF 강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통해서 월배당 ETF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